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8.15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이 꼬갱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로 따졌을 때 자유민주주의처럼 큰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제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꽃, 부정선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한 애국 지사들이십니다, 여러분. 3년 전 8.15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때 바로 여기에서 이 을지로에서 무려 4,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쪽 광화문에 100명이 모일 수 있는 허가가 났을 때, 허락은 아니죠. 우리가 신고가 됐을 때 이쪽에서는 2,000명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0명이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부정선거 철폐를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2, 3주일 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바로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류혁 훌륭한 청년, 그때 김의진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를 쓰고 올라온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져서 제가 당신 그거 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집회에서도 저쪽 청와대 앞에서 제가 마이크도 없이 소리를 질렀을 때 앞에 류혁 청년이 있길래 올라오라고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그때도 참 멋있는 연설을 해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이 알려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정치를 하겠다 해서 국회의원의 그 비서관 밑에 있는 어떤 자리로 가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잘 찾았다 싶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그 정치인의 정치적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올라와서 좀 연설을 해달라고 할 때 그 국회의원, 저도 잘 아는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전화 연락을 했을 때도 조심스럽다 이래서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연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스카이 데일리라는 훌륭한, 정말로 훌륭한 그 매체의 기자가 되기로 했다니 정말로 훌륭한 젊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젊은이가 앞으로 이런 옳은 이야기를 지면했을 수 있도록 유혁 청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정선거를 갖고 막 싸우다가 제가 꾀를 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한 1년 반쯤 싸웠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우리 부정선거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내가지고 국토본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년 반 했을 시점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반쯤 전입니다. 약간 더 지났군요. 그때 우리가 2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뭐였냐? 국민의 가장 좋게 나온 겁니다. 국민의 3분의 1이면 33.3%인데 32.3%, 거의 3분의 1에 근접한 국민들께서 지난 4.15는 부정선거였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길거리에 가는 분들은 정의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당원들도 있고 나는 다 아무것도 몰라, 싫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통틀어서 3분의 1에 근접한 32.3%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우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노력이 도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기뻐했던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것을 정치세고 내가 우파요, 내가 우파입니다, 좌파가 아니고 우파예요, 나는 이재명 문재인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로 국한해서 그러면 당신들은 얼마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우파의 54%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민의힘 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기표, 박찬주, 안상수, 뭐 최재형 할 것 없이 다 쫓아다니면서 당신 부정선거를 주장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 당 사람들 중에서는 54% 과반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표를 주시오 할 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모든 사람 중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40%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32.3%였는데 40%의 사람들이, 거의 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박수 치지 않는 분들 중엔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100%여야 되는데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은 굳건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고 45%는 없다고 그래요. 아직 우리보다 많아요. 15%는 긴가민가합니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당 우파입니다, 우파보다 더 좁은 범위로 국민의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60%, 완벽한 과반입니다.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3년간의 싸움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4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빨리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라는 것을 1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힘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나 똑똑한 법무장관도 있고, 법이 있고, 경찰도 있고, 군도 있고, 형무소도 있고, 검찰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게다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얘기는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께서 93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건 그거고 우리가 또 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3인방이라고 있었습니다. 3명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주던 측근이 있었어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행정관 중에 높은, 그러니까 비서관이었으니까 비서관, 차관보에 자리를 주고
가까운 얘기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3명의 비교적 젊은 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3명의 검찰 출신의 매우 가까운 인사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일을 하는 검찰 출신의 3명의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3명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거를 아셔야 되겠으니 이걸 좀 전해달라라고 많은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우리가 이것을 회의를 해보고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자료, 사진 자료, 통계 자료, 실제적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리포트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저희들에게 전달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대통령께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매우 슬픈 일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대통령실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을 대통령께 전달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속이나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가 주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사전투표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던 자가 갑자기 그쪽으로 와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민주당은 4, 5일간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하루만 투표해서 이길 수 있냐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 기억하시죠? 이런 자들이 그 주위에서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느 때에는 우리 편같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근처에 가서 이거 아닙니다. 사전선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전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신도 당일 투표하지 말고 사전투표하시오. 그래서 사전투표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규탄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있는 자료 없는 자료 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가장 훌륭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비밀이 될 수 없어요. 아니 밖에 나와 있는 저도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갓 비서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 너무나 큰 이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가 회자될까봐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정보가 결국은 헌법보호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서 일부는 지금 대법원장이 아직 저쪽 사람이고 헌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기기 위한 수순으로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저마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 주위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 하나 외치겠습니다. 헌법의 수호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라!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라! 네, 지난 선거가 막바지에 달했을 때 아주 숨가쁘게 대통령 주변에, 당시 후보 주변에 의사가 서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 혹자는 부정선거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멱살 잡아서 야 임마 무슨 짓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전투표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자가 어디를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니랍니다. 부정선거 뭐고 사전투표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 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 역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이제 역사는 수월한 선한 방향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대통령의 훌륭한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 동창들이 감사원에도 가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가 있고 저쪽 법필처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에 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기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기 친구를 갖다 놔두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면 부정선거가 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일보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정말 걱정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이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두 번째, 이 사전투표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면 호랑이가 어떤 놈인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 없이 내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판사까지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지 뭐 해서 들어갔다면 그 안에도 간신 그룹이 있고 더 나쁜 놈의 그룹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신이 제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관급 사무총장님 사실은 사전선거에 문제 없었고 사전선거를 위해서 우리 조직에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돈을 끌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로 김용민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요 중에 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잘 될 것 같다.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고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그자의 입에서 사전선거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선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 다시 과천으로 가서 김용민 폐지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용민은 이 행정기관에서 이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또 그걸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고 합니다. 김용빈에게 이 주장을 합니다. 김용빈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옹호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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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계실 많은 분들 파주 경찰서 앞에서 있었던 두 차례 시위에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해 주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천 동지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아래서 한 얘기가, 아니 선관위가 오더니 투표록에 있었던 20장의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가 찍히지 않은 한 장의 투표용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알바생,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잘 모르고 그냥 관리관에게 얘기한 거를 관리관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썼다, 이렇게 잘못 쓴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법원에서 1장기 투표용지 1000장 찍은 사람 불러내라고 했더니 불러내지 못하게 주소를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장했어요. 그놈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그 사람의 주소를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대법원에 세웠습니다. 대법원에 세워서 뭐라고 했느냐? 그 대법원에선 똑똑한 젊은 전도 유망한 공무원이 얘기했어요. 저는 관리관으로서 제 도장을 이상하게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대법원과 선관위 직원은 뭐라 했냐면, 자 봐라, 참 관리관이 자기가 도장 찍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밑에 찍은 사람이 1장기 투표용지 1000장을 찍은 거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찍지도 않았고 밑에 있는 놈이 찍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놈이 그런 걸 1000장이나 찍었다고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그게 돌아다니는 거를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1000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거 왜 이런 거를 줬어요? 라고 항의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거죠. 1000장은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자, 아무리 이렇게 돌아다녔어도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모르니 투표록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투표록이 없었다고 이 1000장의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하려고 하냐? 지금 파주경찰서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없는 일을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20장의 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를 이놈들은 뭐라고 하느냐?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썼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짓을 다시 진실로 만들려는 이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규탄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의 눈이 있고, 다음에 이근정 검사가 있어요. 선한 검사입니다. 두 번의 이 불송치 결정에 있어서 뭐 하는 거냐? 다시 수사해라 라고 지시한 이근정 검사. 또 허경 기자라고 있어요. 아까 나왔던 스카이 데일리의 사회부장입니다. 사회부장이 이 녹취록을 땄어요. 이 부정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바꿨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경위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녹음을 해서 일면 도구로 썼습니다. 허경 기자 최근에 또 며칠 전에 어제 일면 도구로 썼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썼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영웅들이 용기 잃지 않고 정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이근정 검사, 허경 기자, 류혁 기자, 용기 잃지 말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라! 김영진 경찰서장, 파주경찰서장에게 경고합니다.
이거 그냥 넘기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전에는 모르고 이게 뭐지? 설마 대법관들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선고가 되는 날 앞에 있는 아크릴판에 대가리를 떼서 피를 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기각 판정이라면 내가 여기다가 대가리를 떼서 이 민주재단에 피를 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정말로 그 사람들이 기각한다는 이야기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기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나 넋을 잃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릴 그런 기회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또 똑같은 일로 원래는 없었던 건데 이 관리관이 잘못 쓴 것이다. 이런 헛소리 날 때 우선 저부터 일어나서 대가리를 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폭동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김영진 서장은 무소선 투표관리관을 소환 주사하라! 주사하라! 제가 법 지식이 얕아서 우리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공문서 위조죄가 큰 죄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문서도 위조를 하면 벌이 큰데 다음에 이 공문서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이 잘못 작성을 했다고 하면 그 죄가 크다고 합니다. 그 죄를 혼자 뒤집어 쓸 거면 관리관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투표관리관과 수사 담당 경찰관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 선에서 없애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그 누군가가 압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투표관리관과 수사 담당 경찰은 허위 사실을 강요한 압력의 주체를 폭로하라! 네, 이런 폭로가 있으면 이제 곧 부정선거의 진상은 밝혀질 것입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1000페이지짜리 지금 통계로 부정선거를 하나하나 밝히는 책을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 반쯤 편집이 끝났습니다. 다음 달 22일쯤, 이번 달 22일이면 저희들이 교정을 할 수 있는 그 교정본이 넘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곧 그 책이 나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증거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일장기 투표용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일장기 투표용지 처음부터 있어서, 다음에, 지금 관리관의 도장 가지고 얘기하면, 도장이 없었던 게 없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허병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공통적인 기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공식, 어렵지도 않은 수학 공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1000개의 동전을 얘기했는데 허병기 교수님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동전을, 역사 이래 만들어낸 모든 동전을 전부 다 하늘에 던졌을 때 전부 다 같은 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77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수 회장님과 같이 방산업체에서 미사일을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애국자예요. 그분이 77살 77년 자신의 생을 갈아서 넣은 10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의 빵빠레가 될 것입니다. 그 책이 출간될 때 우리 모두 모여서 축하합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주위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느끼는 사람 다 나와서 1000페이지에 하나하나의 공식에 대해서 반박해 보기 바랍니다. 이 허병기 교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공공의 장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자, 우리의 승리는 이제 곧 눈앞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많이 싸워왔습니다. 여러분의 공입니다. 이 저의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터널을 왔는데
저쪽 앞에 터널 끝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치지 맙시다. 여러분 격려하고 조금만 더 힘내고 의지 꺾이지 말고 신뢰감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3차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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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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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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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